짱신 수학의 짱이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드디어 기본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기본 도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점선면 또는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또 입체 도형도 있죠. 원기둥, 직육면체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고등 과정에 올라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하 파트, 그러니까 도형을 만날 거예요. 그 기본적인 과정들, 그 속에서 많은 용어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도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단원들, 즉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용어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도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다룰 거예요.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접했겠지만 각이라는 거 다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각도기도 본 적 있죠? 그 각에 대한 중학교 과정에서 다룰 새로운 용어들,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위치관계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 위치 관계라고 했을 때 되게 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핵심은 딱 하나, 얘네들이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체크해 나갈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평행선의 성질. 자, 평행선의 성질에서는 우리 앞으로 기하 파트를 다룰 때 아주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각과 관련해서 아주 많이 쓰일 녀석입니다. 잘 봐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냥 제일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되게 많아. 근데 우리 수학에서 A에서 B까지다 거리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중에 제일 짧은 거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형태가 되겠어? 선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는 길 많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 가장 짧은 거리. 마찬가지예요. 두 점이 아니라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 이따 나오죠. 그때도 똑같아요. 제일 짧은 거리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돼 있죠? 중점이라고 표현돼 있죠. 중점이라는 의미만 아시면 돼요. 중점은 뭐야? 가운데 중자 쓰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가운데 점. 그러면 요 길이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그것을 좀 수학에서는 또 기호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AM의 길이와 BM의 길이 같습니다. 전체 AB의 길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선분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구나. 요것만 익혀두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거 어려워요? 진짜 쉽죠? 대답하시면 돼요. 제일 짧은 거리니까 6cm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앞부분 기본 도형에서는 진짜 선생님 강의만 그냥 쭉 쳐다봐도 공부가 다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한 번 설명 듣고 또 따로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 시간 아깝잖아. 그치? 그래서 이왕 선생님 강의를 본 것, 이 시간에 그냥 아예 내용들 다 파악해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요것만 집중하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요 중점이란 얘기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A와 B의 중점이다. 중점의 의미 모르면 이제 문제 못 풀죠. 아, 요거구나. 그랬을 때 AM의 길이, BM의 길이 같고 요거 문제지만 그냥 바로 할게요. A, B 전체 길이의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그러니까 몇이 되겠어? 절반이 되니까 4가 되겠죠. 8의 절반이니까 4죠. 그래서 4cm입니다. 라는 것 살펴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각에 대한 내용으로 갑니다. 각이라고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 중요한 용어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뭐냐 하면 막꼭지각이에요. 그냥 의미 그대로 생각해, 상상해. 막꼭지각. 마주 보는 뭔가 꼭지에 있는 각을 얘기하겠죠. 그거야. 그게 다야. 막꼭지각은 두 직선이 필요해. 두 직선이 필요하고 직선 두 개를 그으면 뭐가 생기죠? 만나는 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 점에서 만날 때 뭐 교점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서로 마주 보는 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A라는 각과 마주 보는 각
각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나오는 거야? 각시가 나오겠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B라는 각에 마주보는 각은 각 D가 되겠죠. 그러니까 막꼭지각은 뭐가 필요하다? 직선 두 개가 필요하고 그 두 개를 그었을 때 서로 마주보는 각. 그럼 몇 쌍 나와요? 두 쌍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성질은 뭐가 있을까? 이거 왜 배울까요? C니까 배우죠. 막꼭지각은 서로 마주보는 각인데 얘네들은 그치 각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왜 똑같을까요? 우리 이렇게 직선에 있을 때 얘 몇 도예요 이거? 그냥 다리 쫙 벌렸을 때 그치 180도라고 합니다. 평평한 각 그죠? 180도라고 하는데 자 봐봐 얘랑 A와 D를 더했을 때 A와 크게 쓸게요. D를 더했을 때 얘가 몇 도 나와요? 180도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평평한 각이잖아. 평각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D와 C를 더했을 때 몇 도 나와요? 180도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D라는 것은 가운데 있잖아. A와 C가 어떻게? 같은 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합해져서 180도 되니까. 맞죠? 그래서 두 각은 같다라는 것을 조금 그냥 수학적으로 쉽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다음 A와 B의 각의 크기를 각각 쓰시오라고 했어요. A는 뭐예요? 마주보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죠. 몇 도예요? 그치? 똑같죠? 105도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 B는 어떻게 돼요? B는? 그치?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180도 되니까 105도 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75도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도형, 그 중에서도 막꼭지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에 대한 내용 중에 본격적으로 용어가 마구마구 튀어나오긴 하는데 간단한데 되게 많이 똑같은 비슷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잘 봐봐. 막 엄청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직교라고 했고요. 먼저 쳐다봅니다. 수직과 수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수선의 발. 뭐 이거야. 아까 선생님이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했으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먼저 직교라는 것은 무엇을 직교라고 하냐면 A, B랑 C, D라는 각이 교각이죠. 그죠? 만나는 각, 요 교각이 직각일 때 이게 직각. 직각은 몇 도로 얘기하는 거죠? 90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90도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직교한다? 90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그럴 때 이게 직교할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의 수선이 되는 거야. 서로의 수선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직각, 직교, 수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선을 수선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선분 AB가 있는데 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A야. 여기까지가 B야. 자, 내가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중점을 지나고 이 선분의 수직인 직선을 그러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90도가 되고 얘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 수직인 직선은 수직하고도 이등분을 하게 만드는 선입니다. 연결해서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 여러분들 바닥에 딱한 모양. 발이 만나죠, 바닥에. 그거야. 이렇게 90도로 여기에 발이야, 이게. 꽝 하는 요 발, 요 점이 수선의 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바닥이고 다리가 탁 닿았어요. 다리. 그럼 이게 발이지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요 점이.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어떤 한 점에서, 점 P에서 내가 L에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만나는 점, 수직으로 만나는 그 점, 그게 수선의 발이에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것도 길지만 그냥 쉽게
제일 짧은 거리.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떤 점이 있잖아. 여기 직선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이의 거리는 어떤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냐라고 표현을 했어. 물어봤어. 그러면 그러니까 길은 많다는 거지. 이렇게 길 되게 많아. 그치? 가는 길이 많지만 선생님이 늘 얘기했잖아. 수학에서 우리가 그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때는 제일 짧은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리는 얘네들이 어떨 때 90도. 그러니까 여기 수선의 발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다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수선의 발에서 만날 때 이 거리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용어 많았지만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 별거 없어. 자, A, B, B, C 얘네가 이렇게 직교했어. 그 다음에 A, B, A, D 얘네도 이렇게 직교했어. 그치?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낼 때는 이렇게 어떤 도형을 줍니다. 도형을 주고 그 안에서 막 찾아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대답하시면 돼요. A, D와 직교하는 선분. 자, 얘 직교해? 아니지. 그러면 누구? A, B를 얘기하는구나. 요거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점 D 어디 있어? 여기 있네. D에서 A, B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여기 A, B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은 어떻게? 꽝 찍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90도에서 만나는 요 점. 그러니까 이때는 A를 얘기하는구나.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 점 B 어디 있어? 여기 있지? A, D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그치? 이거 대답하시면 안 되죠. 요거 제일 짧은 거리.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4cm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됐니? 자, 위치 관계 간다. 자, 위치 관계라고 했을 때도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핵심만 정해. 딱 핵심만 정해. 선생님이 두 가지로만 얘기해 줄게요. 자, 얘네들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할게요. 알겠죠? 자, 저게 지금 저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은 평면이야, 평면. 이게 평면. 종이에 그릴 수 있는 거. 자, 종이에 그릴 수 있는데 얘네들이 두 직선이 있었어. 두 직선의 관계를 얘기할 때 두 직선이 만났어. 그럼 어떤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교점이라고 해요. 만나. 얘는 어떻게 돼? 당연히 만나는 거지. 똑같이 딱 붙었다니까 일치하는 거야. 그치? 딱 붙었어. 일치합니다. 만나. 얘는 절대로 만나지 않나. 기찻길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계속 같은 선상에서 가는 거, 그치? 평행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은 절대로 아무리 끝으로 가도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는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개는 만난다,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겠죠.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공간으로 갔어요. 공간으로 갔어. 자, 공간에서 두 직선 사이 위치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공간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는요. 이런 그림도 좋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입체 이제 배웠잖아요. 입체 도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겨냥도 아직 못 그리는 친구들 있으면 안 돼요. 중학교 1학년 되셨으면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되셨으면 겨냥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제일 간단한 직육면체는 진짜 그려야 돼. 연습하세요. 안 되는 친구들. 자, 다 잘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그려. 되게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치? 자, 됐어.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대. 그지? 그러면 요 그림도 좋겠지만 내가 실제 공간으로 갔을 땐 입체 도형에서 우리가 다 접목해도 되잖아. 그러면 만난다라는 거는 이 직선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야. 그 다음 일치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니까 쉽게 파악하시면 되고 평행이 여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평행. 얘랑요. 얘는요. 뭐예요? 만날까? 절대로 만나지 않겠죠. 이런 게 평행이다. 입체 도형에서 예를 들 수 있고 진짜 헷갈리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이거예요. 꼬인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봐봐. 꼬인 위치는 뭐냐 하면 만나지도 않아. 절대로 안 만나. 근데 절대로 안 만나는데 평행하지도 않대. 그런 게 꼬인 위치예요. 이게 평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입체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면 얘랑 뭐가 있을까? 얘는 뭘까? 평행이야 이거는. 근데 저 뒤에 있는 저 녀석. 이 관계는 어떨까? 만나지도 않는데 이건 평행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뭘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냐면 우리 이렇게 선생님 운전하거든요. 운전했을 때 신호등 보잖아요. 신호등이 나랑 같은 방향이면 이거 볼 수 있을까? 없겠지.
보는데 선생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신호등은 이렇게 보여. 선생님이 가는 이 방향 도로와 신호등은 꼬인 위치입니다. 이건 공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공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위치 관계, 꼬인 위치다라는 것,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 녀석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꼬인 위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저기서도 쟤도 꼬인 위치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요? 얘도 꼬인 위치. 그지? 뭐 이렇게 만나지 않는 요 관계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삼각 기둥이 나왔습니다. AB라는 모서리와 만나는 모서리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얘랑 만나는 모서리, 만나는 거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만나는 거 체크했습니다. 그지? 얘도 만나네. 얘도 만나네. 그래서 얘네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 A, B와 평행한 모서리를 쓰세요라고 했어. A, B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얘랑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행한 모서리는 D2가 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우와! 이거 잘 풀어야 되겠다. 꼬인 위치 찾으래. 꼬인 위치. 자, 삼각 기둥에서 꼬인 위치야. A, B랑 찾아봐. 찾아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좀 딴짓 좀 할게. 찾아보세요. A, B랑 꼬인 위치. 자, 지금 이거 지워줄까요? 자, A, B만 표시할게요. 다시 A, B만. 요거랑 꼬인 위치.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뭐 매지가이 보듯이 이렇게 찾는데 진짜 정확히 찾는 방법은 뭔지 알아? 방금 이렇게 만나는 거 체크했죠? 만나는 거 몇 개 나왔어? 얘랑 만나는 거 4개 나왔죠? 꼬인 위치의 의미, 그 뜻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야. 그럼 평행한 것도 이렇게 체크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를 보는 거죠. 나머지 보셨을 때 이거 어때요? 얘랑 만나지도 않고 지금 모두 평행하지도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만나지도 않았고 평행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요것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 X, 평행하는 거 X, 그 나머지가 꼬인 위치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요령이야.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직선의 관계를 다 봤잖아. 그럼 이제 뜻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와주시면 돼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평면이잖아. 직선이 있었어. 당연히 얘도 그냥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누자라고 이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포함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뾰족한 걸로 콱 찍었을 때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겠죠. 만납니다. 그 다음 평행하는 관계가 있겠죠. 얘 또한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공간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입체도형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공간에서 이번에는 두 평면이야. 아까는 평면과 직선이지만 평면과 평면이죠. 그러면 이때는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는 거죠. 일치하는 거 당연히 만나는 거죠. 평행할 때는 만나지 않는다. 오, 이때만 만나지 않고 얘네들은 다 만나는 관계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체도형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자,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ABCD를 자 볼게요. 면 ABCD 이게 이제 면이죠. 평면이에요. 얘 포함된 모서리를 쓰세요. 포함된 모서리를 쓰세요. 포함된다라는 것은 얘네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B, B, C, C, D, A, D 요거 4개를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평행한 모서리. 얘랑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는 평행합니까? 그죠? 요렇게 평행한 면에 있는 각각의 모서리들을 다 써주시면 돼요. 4개. EF, FG, GH, EH 다 불러줬죠? 자, 그 다음에 면 AB, FE. AB, FE는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여기. 면, 요 면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얘와 만나는 면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 만나는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요 면이잖아. 요 면과 만나는 면이잖아. 그러면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것만 빼고 다 만나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평행한 면은 마주보는 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CGHD 이거 얘기할 때 면 얘기할 때 불러줄 때 있잖아. CGDH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렇게 네모가 그려지듯이 불러주셔야 돼요. 진짜 기본인데 여기서 틀린 친구들이 있어. 알겠지?
CD, CG, HD 이렇게 네모가 그려지듯이 순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다 풀어놓고 거기서 실수하지 말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이랑 요것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평행선이라고 했잖아. 평행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 관계였죠. 아까 했었죠. 자, 그 평행선이라고 했을 때 각과 연결된 두 가지 진짜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자, L이랑 M이 절대로 만나지 않은 평행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의 직선을 찍 하고 그려놨어. 그때 요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오른쪽 위에 있고 얘는 왼쪽 위에 있죠. 다 써주면 이거 왼쪽 아래 있죠. 요것만 보면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 아래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지? 그러면 뿅뿅 어때? 오른쪽 아래 똑같죠? 이걸 동의각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엇각은 뭐냐 하면 완전 다 반대.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래 있다면 왼쪽 위에 있는 거. 알겠죠? 오른쪽 아래 있다면 왼쪽 위에 있는 거. 요게 엇각이에요. 그래서 평행일 때는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다. 요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간단히 이것만 정리할게요. L과 M이 서로 평행한다.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표현을 해서 이거 무슨 위치관계야? 동위각. 자, 동위각은 그냥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평행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럴 때 135도 체크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관계야 이거? 요 직선이 평행하잖아? 그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사실은 이렇게 자 보시면 왼쪽 아래 있잖아. 그럼 이거는 오른쪽 위에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Z자를 만드시면 요게 엇각의 위치예요. 동의각은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F자를 거꾸로 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요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써서 요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동의각, 이건 엇각. 됐죠? 찌그러지고 돌려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0도 40도 빼면 140도. 요거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동의각, 엇각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진짜 빠르게 이거 내용도 되게 많이 오랫동안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진짜 압축해서 쉽게 최대한 알려줬으니까요. 이 혜택 다 여러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에 선생님이 더욱더 좋은 강의에서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